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네, 언행과 의사 결정이 위법함의 수준을 넘어서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인 헌법을 유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1차 개각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추 장관이 일단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밀번호를 네, 해제해라. 휴대폰 비밀번호죠. 그렇죠. 예. 한동훈 검사장이죠. 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데 네. 이분을 이제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제 비밀번호가 안 열리니까 네.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면서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또 불이행을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해라 네. 하고 또 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였죠. 좀 문제가 되니까 네.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통치행위라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등 좀 어렵네요. 네. 굉장히 월권도 하는 듯한 추 장관이 해임이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우선 이제 비밀번호 해제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게 네. 이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법을 만들려고 지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다만 꼭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동훈 검사장을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자고. 근데 누가 봐도 이번에는 그렇잖아요. 이분 휴대폰 열려고 지금 하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시장의 네. 휴대폰에 뭐 많은 비밀이 담겨 있다는데 그 휴대폰 열 때 이런 걸 했으면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겠습니까? 정말 휴대폰을 열어야 될 중요한 네. 게 있죠. 네. 뭐 그런 거를 조사하다가 그게 반대에 부딪힌다면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지시를 내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 그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기록 네. 어떻게 해서라도 네.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소위 말하는 이제 법무부가 얘기한 뭐라 그러죠? 법원 검언 유착? 뭐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네. 측근이라는 이유로 네. 한동훈 검사장의 비밀번호를 풀려고까지 이렇게까지 애쓰는 거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 원수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뜻하는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군 사건은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도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네. 본인이 마음대로 했으니까요. 네. 예. 지금 영화 보고 했다고 그러죠, 영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속속 증거가 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졸속으로 결정되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보고서를 갖고 가니까 그렇죠. 뭐 죽을래 막 죽을래. 이랬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입니다, 수준이.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다 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과가 정해져 있는 네.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고서도 해야 만들고,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네. 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아주 원성이 네. 뭐 적어도 제 주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자한데 네. 그런데 이번 개각에서도 일단 유임 쪽으로 방향을 잡은 네. 거 보면 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을 한다는 소리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신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결국에 노무현 탄핵 때 노무현 탄핵 소추안, 노무현 네. 탄핵을 주장한 네.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거를 죄송하다고 하면서 3보 1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지이자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에 관련해서 아직 앙금이 안 풀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앙금이 뭐 쉽게 네. 풀리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네. 대표랑 친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참 이해찬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 좀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는 분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반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 실장으로 거명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기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잘못 나온 얘기겠지만 네. 본인이 계속 문 실장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예. 아니, 뭐 은근슬쩍 의도한 걸 수도 있어요. 뭐 의도한 걸 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네. 그렇다. 나는 이렇게 불러도 그렇죠. 되는 정도의 위치다라고. 할 나는 수도 노무현 있는데. 정권 때 총리였고 당신은 뭐 민정수석 아니었느냐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수 있는데 뭐 결국에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그 추 장관이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가 그 고령과 체력을 문제로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네. 뒤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한 게 추미애 장관이고, 그리고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이게 고마워서인지 그 김어준 씨 있잖아요. 네, 김어준 네. 씨가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네. 추미애 장관을 대선 주자로 꼽았습니다. 근데 뭐 이해찬 전 네. 대표가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사람 네. 아닙니까? 근데 이 네. 사람이 대선 주자로 꼽으니까 네. 약간 뭐 눈길이 간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네. 추 장관이 네.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추 장관이 대권 주자가 되려면 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와야지 네. 정상이겠죠. 그런데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뭐 여권의 그 후보들의 지지율은 네. 떨어지고 네. 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국민 대다수가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실 정치는 어떻게 보면 개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왜냐면 네. 정치에 입문시켜준 사람도 있고 네. 분명히 뭐 누구누구 뭐 물론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네.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사실 문재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이해찬 사람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러니까 이해찬 사람이라기보다 이해찬과의 동지적인 관계가 동지적 있는. 관계. 왜냐하면 이제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따지면 김대중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김대중 그 대통령이 시절에 영입을 그때 했고 했으니까. 예. 됐으니까. 그런데 좀 어쨌거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이제 어쨌거나 소위 뭐 굉장히 추종자들도 있고 네. 조금 뭐 이렇게 합리나 네. 이쪽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약간 그 합리적인 분들은 네. 좀 추미애 장관 존재를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친문 의원들 중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 모 의원처럼 네. 강성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저대로 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이제 보수 언론 기자와 만나서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면 네. 아무래도 뭐 굉장히 그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임기가 별로 남지 않았는데 네. 그 임기를 뭐 무난하게 완수를 하려면 네. 좀 이제 그 엑스맨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추미애니 뭐 엑스우먼인가요?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뭐 역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좀 유정의미를 네. 자기들 딴에는 해야 될 텐데 뭐 건드리면 일단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일단 현재로서는 유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요지부동이다. 네.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친문 합리적인 의원들의 얘기도 안 듣는다라는 네. 걸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죠. 여기 네. 주장이 눈길이 가는데요. 네. 그 김웅 의원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서 검사직을 내려놓고 유승민 의원이 중심이 된 새로운 보수당 공천을 받아서 이번에 국회의원 된 네. 사람이죠. 그래서 어찌 뭐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이랑 합당을 했으니까 지금 네.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근데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네. 추미애 장관의 아나무인적 태도 네. 이런 등등을 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한 명밖에 없는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용 네. 또는 묵인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든다. 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게 사실은 그런 거 역대 정권마다 사실 있었어요. 네네. 이명박 그렇습니까? 정부 때도 아니 사실은 뭐 저기가 이상득 의원이 좀 대신 네네네. 맞고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도 뭐 하고 싶은 데 있는데 네. 여론이 나빠지고 뭐 지지율도, 왜냐하면 우리가 추미애 장관 지지율을 저기 여론조사 기관이 하진 않아요. 항상 네. 무슨 일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네. 국정 수익률, 뭐 긍정 부정 이런 걸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여론 나빠질까 욕 먹을까 좀 이렇게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걸 아주 큰 권한을 쥐고 네. 자기가 대신해주는 듯한 네네.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정의원 선배의 말씀을 제가 직설적으로 좀 바꿔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욕바지로 사용하고 있다. 예, 그런 것이죠.
뭐 얘기가 나온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뭐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어쨌거나 추미애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추 장군님 검찰개혁 마무리하시고 대통령 되시어 사법부도 청소해 주십시오 등을 댓글을 진실로 믿는 그런 추미애 장관의 안하무인 그리고 문 대통령의 나름 어떤 잔인한 정치적 전략이 맞아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시끄러운 분이에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추미애 장관님을 딱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수신으로서 예, 굉장히 그런 그렇었죠.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 신문 일면을 요즘 또 아마 근데 그분은 저를 기억 못한다고 할 겁니다. 올 들어서 가장 많이 또 차지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네.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